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어느 날 유튜브 방송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우리 새 박사가 뜻을 모았고 2021년 금년 봄부터 전자권 전환과 관련된 12번의 유튜브 방송을 기획해서 매달 격주로 그야말로 진지하게 방송을 해왔습니다. 이제 계절도 여름을 지나서 가을로 접어들었고 방송도 이제 마지막 12번째 방송을 하게 되었네요.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이 주제와 관련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나 상황들, 정황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은 다 거의 다 설명이 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정경련 박사님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정말 제가 보고 또 봐도 아주 가치 있는 내용들인데 왜 구독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 가지 편집상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중요한 역사적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오늘 최종 12번째 시간인데 그동안에 했던 이야기들을 좀 종결하고 정리해 보면서 전자권 전환 시에 무엇이 달라지나, 전자권 전환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그런 주제로 해서 우리 군사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나, 또 군과 군대에 대한 우리 사회와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또 어떻게 달라지나, 또 우리 군과 우리 군의 군기, 사기, 이런 내무생활 같은 그런 군대 문화가 전자권 전환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나, 또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군대의 위상 변화와 또 그에 따르는 한국과 한국군의 국제적인 책임감, 또 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미래의 우리 모습 등등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 또 토의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전자권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제 주변에 이제 선후배 장교들이라든가 또 우리 병사들이 군대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군인으로서 자기가 하는 일에 정말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서, 그렇지 않은 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또 우리 장교들이 나중에 장군으로 진급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능력과 관계없이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든가 무슨 지연, 혈연 이런 것, 그런 진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땅과 우리 국민들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만 한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전쟁 승패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스스로 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은,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장군을 뽑고 하는 데 있어서 더 능력 있고 훌륭하고 무엇보다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장교들을 장군으로 진급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제가 걸프전에 참전해서 미군 등 그 다국적군이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작전 지휘권을 한국군이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군에 발생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군에 만연해 있던 그 쇼맨식, 보여주기식 군대 양상이라든가, 또 매일 밤 괜히 보여주기식이라고 할까, 불필요한 야간 근무하면서 정신이 깨끗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사무실 안에서 그냥 탁상 위에서 훈련을 하고 탁상에서 뭔가 그런 전술을 결정하고 작전을 결정하고 이런 그런 탁상 군대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최근에 우리 군에 제가 생각할 때 참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어떤 전시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시에 우리 지휘관들이 무슨 그 안전사고, 뭐 또 일부 소수 일어나는 이런 성폭행, 성문제, 뭐 이런 것들에 온갖 신경을 다 쓰고 뭐 이런 데 대한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지휘작전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전쟁 승패에 대해서 우리 군인들이, 장군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군대와 그렇지 않은 군대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발표를 제가 이제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반미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과 또 한국 전쟁 당시의 트루먼 대통령, 또 현재 주한미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고 죽음을 바쳐서라도 우리 이 시장 경제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또 저는 미국의 국방성 공부학교에서 공부를 하였고 그 한국군 연락장교들, 주한미군 한국군 연락장교단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서 그 근무할 때 미국의 그 스타즈 앤 스트라이프스 성조기가 이렇게 개항되고 또 미국에서도 공부하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태극기 개항할 때 느끼는 그 설레임, 뭐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한국인이고 우리 한국군이 한국군 장군, 한국군 지휘관에 의해서 지휘 통제가 되어야 마땅하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군대가 한국 국민의, 또 한국 국민에 의한, 한국 국민을 위한 군대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대에, 또 우리 사회에 이 안보라든가 또 자유, 어떤 정의, 공정성, 효율성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민의 군대 이런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국민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 군대가 국민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과연 우리 군대가 우리 자신들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미국 군대도 보았고 중국 군대도 보았고 또 인도 군대도 봤고 걸프전에 참전해서 많은 다국적 군대를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이 군대가 우리가 저 군대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군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더 애착을 갖고 또 여러 가지 뭐 질책을 하고 또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도 무조건 뭐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고치려고 그러고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군대가 국민에 의한 군대입니까? 명백히 아니죠. 우리 군대는 우리 국민에 의한 군대가 아니고 동맹군에 의한 군대입니다. 동맹군이 아니면 군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군대입니다. 국민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 군대의 구성원이, 다시 말해서 군대에서 그 위협을 판단하고 또 사람과 무기를 갖추고 작전과 전술을 짜고 명령을 내리고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 구성원이 그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에 의한 군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모병하고 양병하고 용병하는 그 주체가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다 그렇죠. 전 세계 국가, 뭐 200몇 개 국가에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군대가 완전한 의미에서 국민의 군대, 국민이 소유인 그런 군대, 또 국민이 하는 군대, 국민에 의한 군대도 아니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라도 되면 좋은데, 우리 군대가 과연 국민을 위한 군대인가? 우리 군이 과연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했던 군이었는가? 태생 자체가 처음부터 그 미군정 하지 장군 그 미군정의 뱀부 플랜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우리 국가의 이익이나 가치나 우리 국민의 위협보다도 미국이라든가 서방 자유진영의 이익과 가치에 맞춰줬던 군대였습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서방 자유진영의 이익과 가치와 공유를 하고 있지만은 과연 우리의 위협과 우리 국민들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이라든가 미국의 위협, 서방 진영의 이익이나 가치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완전한 의미에서 또 우리 국민을 위한 군대라고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전자권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할 때 여기 보이시는 몇 가지 쟁점들을 한번 객관적으로 토의를 해보고 판단을 해보자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 문제들은 전자권 전환에 대한 전자권을 가져와야 된다, 시기상조다, 그냥 뭐 미국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 이런 찬반론자들의 그 갈등의 중심에 있는 주요 쟁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본다면은 이 전자권이 군사주권인가? 군사주권이 아니다, 그렇다, 이런 얘기죠. 또 전자권을 지금 전환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런 조건들을 충족한 다음에 전환해야 되는가, 양쪽이 갈리고 있습니다. 또 전자권을 전환하게 되면은 미국과의 그 안보 공약이 약화되지 않는가,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 그런 쟁점. 또 핵무기가 없는 한국군이 어떻게 핵을 보유한 북한군하고 상대할 수 있는 것인가, 또 미국의 그 한국군에 대한 레버리지 상실로 미국 군부가 반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이 관점이 틀리면은 당연히 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점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군대의 소유가 누구인가 하는, 즉 국민의 군대인가라는 관점, 우리 군대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즉 국민에 의한 군대라는가 하는 관점, 또 우리 군대의 목적이 무엇인가, 즉 국민을 위한 군대인가 라는 관점입니다. 지금 이 쟁점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이상의 어떤 더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선 우리 군이 이제 전자권을 가져올 경우에 이런 국민의 군대, 국민에 의한 군대, 국민을 위한 군대라는 관점에서 무엇이 달라지는가라는 것을 확인해보고, 나중에 제가 이 쟁점들에 관해서 그런 관점을 한번 살펴보고 나서 이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자권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에 전자권을 우리 군이 갖게 될 경우에 우리 군이 직접 작전 지휘를 하게 될 경우에 국민의 군대라는 관점에서 우리 군사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또 국민에 의한 군대라는 관점에서 전자권 전환 이후에 우리 국민들과 우리 사회가 또 어떻게 달라질까, 군에 대한 참여라든가 군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또 국민을 위한 군대라는 관점에서 전자권 이후에 우리 군의 정체성과 군대 문화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그걸 살펴보고 나서 우리 국민들과 우리 군의 장병들에 대한 그 의식의 전환, 이게 어떤 의존적인 수동적인 어쩌면 어떤 식민적인 사대적인 이런 근성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거기서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전자권을 갖고 이렇게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게 될 경우에 지금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군대적으로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걸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위상 변화와 또
그런 데 따른 인류사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책임감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자권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군대의 주인은 확실히 국민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 군대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도 이게 뭐지? 서서히 저 군대가 남의 나라 군대가 아니라 내 군대구나. 내가 저 군대를 잘 싸우게 해가지고 나도 뭔가 해야 되겠구나. 저 군대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 빼앗기고, 우리 땅을 빼앗기고, 내가 이 가정을 잘 지킬 수가 없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를 당연히 심각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군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군에 대한 참여와 애착이 당연히 높아질 겁니다. 소위 이 군대에 대한 소외 현상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5.16 혁명이라든가 12.12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군대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일부 정치 지도자, 일부 군사 지도자의 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에 부산 정치 파동 당시에 그 이종찬 육군 총장에서 이종찬 총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영도 헌병사령관을 시켜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야당 정치인들 다 버스에 태워가지고 감금시킨 적이 있었는데, 이 군대가 국민의 군대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사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나 군사 지도자들이 군대가 대통령이나 혹은 뭐 별 달고 있는 장군이 저 군대가 내 소유물이 아니다, 사유물이 아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일들이 감히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그런 원시적인 야만적인 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 소유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이나 군사 지도자들이 이제 헌팅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관적인 문민 통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객관적 문민 통제를 하게 될 때, 이것은 우리가 요 12번의 계획 끝나고 다음에 12번의 선진국에 따른 그 선진군대로 가는 길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설명하게 될 겁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객관적 문민 통제를 하게 될 때 우리 군이 전문 직업주의 군대로 발전하게 되고, 이런 군사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이 분리돼서 각 영역이 양쪽의 영역을 서로 침범하지 않고, 군사 지도자들이 정치 영역을 침범한다든가 정치 지도자들이 군사 영역을 침범하는, 그렇지 않고 각각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뭐 국방 예산을 획득하는 것도 군이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하면은 국민들이 혹은 국민들의 대표기관이 알아서 그것이 자기들의 위협이고 자기들의 이익에 관련되는 것이니까 스스로 예산을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왜 군이 뭐 기재부에게 기재부에 사정을 하고 국회 가서 굽신거려서 사정을 하고 왜 그렇게 사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자권 전환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해서 진정한 의미의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올바른 국민의 군대가 이제 만들어지게 돼서 그런 일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의 주인이 완전하게 우리 국민이 되지 않으면 이런 프로세스가 벌어질 새로운 프로세스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에 의한 군대의 관점에서 전자권 전환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진가 살펴봅시다. 우리 군이 이제 전자권을 작전 지휘권을 갖게 되면 우선 우리 군과 우리 군 지휘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의존하는 것도,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아니면 나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참여와 사랑이 생기고 또 잘못된 것은 질타하게 되고 이런 일이 당연히 생기게 될 것입니다. 질타하는 것이 그냥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 잘못된 것을 같이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고치기 위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건데 지금은 어떠냐? 저 잘못됐다. 저 사람 이 비난하는 쪽에 그런 비판이 지금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이라는 것은 그런 비난하고는 틀린 겁니다. 우리 군의 지휘관들이나 군 장병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어쩌면 이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의무 복무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 주인으로서 우리 땅 또 자기 가족 자기 엄마 아빠 또 우리 자기 가치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국민된 도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눈꽃만큼이라도 자기가 끌려왔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우리 젊은이들이 어쩔 수 없어서 끌려와서 군대 복무를 한다. 그 얼마나 이게 정말 야만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바꿔놓지 않으면은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바꿔놓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이 민방위 체제, 동원군 체제 이런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매번 수의소에 가서 어디 가가지고 뭐 동원 체제 공부한다고 뭐 어쩐다 전부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걸 실질적으로 바꿔야만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바꿔질 때 물론 그 전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하긴 일이지만 그런 형식적으로 할 때 도덕성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성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또 군사기술, 민간기술의 스피온, 스피노프 현상 이런 것이 아주 활발해질 겁니다. 이거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이게 활발하기 때문에 민간의 기술, 민간의 자원들이 군에 쉽게 동원되고 또 군에서 발전된 기술, 조직기술 뭐 이런 기술들이 또 사회 이것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쓸데없는 규제, 제도들이 이제 다 정비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군에 대한 참여의식이 활발해지고 유사시에 우리 사회의 동원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대는 그야말로 완전한 의미에서 국민에 의한 군대, 우리 국민에 의한 군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국민을 위한 군대라는 관점에서 전작권의 전환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국민을 위한 군대, 그것은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한 이후로 뭐 그 전에도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군대, 민주주의 정부 모든 것의 기본적인 철학적인 바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선 국민을 위한 군대라는 관점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군에 대한 정체성이 바로 잡혀질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군대는 이제 두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전문적인 기능이고 하나는 대의적인 기능입니다. 대의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군대입니다. 그것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군 통수권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대는 국민의 군대인 동시에 또 국민을 위한 군대이기 때문에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들이나 대통령이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 전문성 있는 그런 전문 군대로서 국민들이나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시킨 대로 하면 이거 아닙니다. 결정은 대통령이랑 국민들이 하지만은 대통령과 국민들이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장관이라든가 군인 장군들은 전문적인 조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병들이 또 우리 장병들이 스스로 국민을 위한 군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군대 업무라든가 군대 내무 생활 문화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연개 소문이 당태종이 물리친 당태종이 양만춘 장군을 이제 물리쳤는데 연개 소문이 있었지만은 당태종이 국민들을 위한 축성, 수성, 공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협조가 극대화된 것입니다. 그 중심국, 주변국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이론이 설명하는 것처럼 주변국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도덕적
그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도덕적 소외로부터 공정성과 또 제대로 효율성, 주변국으로서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대로 된 공정성과 효율성이 발휘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의미 또 완전한 의미의 국민을 위한 군대로 완성될 것입니다. 왜 우리 군대가 아직 스스로 군대 지휘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또 그렇게 갖고 있지 못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지휘권을 갖고 있지 못한 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식하고 있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저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은 이런 의존적인 수동적인 상태 또 아주 오랫동안 조선시대부터 그 전부터 조선시대에 그야말로 명이냐 청이냐 뭐 명나라가 시키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 이런 말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왕에게 왜 명나라를 따르지 않느냐고 이런 사대 근성이 아주 오랫동안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또 일제 시대를 그렇게 또 겪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대 근성 이 식민 근성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신하가 왜 명나라에 이렇게 명나라의 규정은 이렇게 이것저것 명나라를 따르지 않는가 그럴 때 다른 생각을 하는 그 신하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까무러칠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다른 나라에 그 대국에 의존해가지고 대국의 국민들이 생명이 있고 국민들이 이렇게 빈곤에 빠져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자기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명나라의 명나라의 명분을 생각하게 되나요? 이런 근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자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 스스로가 남이 아니고 미국이나 어디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쟁취한 자유 우리가 스스로가 한 이 안보 우리가 지킨 안보 우리가 쟁취한 자유 민주주의 이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더 뿌듯하고 또 이걸 지켜내야 된다는 의지가 더 강해지고 함께 지켜야 되는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흩어지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단결해서 가능하다는 그런 단결심이 더 생겨날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고 전술이 뛰어나고 하더라도 이걸 이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우리 국민들의 또 우리 군인들의 뜻이 없다면 저는 그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저 주변국에 머물려고 있어는 그런 자세에서 벗어난다면은 우리 안에 도덕성, 효율성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10년, 50년, 100년에 이렇게 100년지게 이런 전술과 전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스스로 싸우지 않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한 결정에 대해서 전혀 후회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그때 장개석 있었죠. 또 베트남에서 또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후퇴한 거에 대해서 미국을 많이 비판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하면은 그때 다시 중국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들이 스스로 싸우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지 왜 남의 나라 미국을 탓합니까? 전자권 전환이 전환이 되면 이제 한미 간의 진정한 의미에서 그야말로 상호 간에 이익이 되는 그런 균형적인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 그래서 남북 관계가 오히려 더 진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중 갈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또 이 세계 평화라든가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양쪽에다가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나 외국에서 보는 한국군 또 한국에 대한 위상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군사기술의 발전 또 수출 시장에도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서히 선진국 대열에서 인류사에 대한 국제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세계 역사를 함께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갖고 있었던 쟁점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전시 작전 통제권, 군사 주권인가? 아니 우리 군대에 대한 작전 통제권이 우리가 갖고 이것이 군사 주권이 아니라면 뭐가 군사 주권입니까? 이건 논의의 가치 자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 주권이 있는가? 군사 주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정치 주권은 있겠죠. 정치 주권은 있다고 봅시다. 정치 주권과 군사 주권은 다른 겁니다. 군사 주권은 군사 기술, 전략, 전술 이게 가능한 거죠. 우리 그 위협을 분석하는 걸 정치인들이 그 위협을 분석합니까? 군사 전문가들이 위협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 전시작전 통제권 군사 주권이죠. 전자권 조기 전환인가, 조건 총족구 전환인가. 물론 이거는 또 사람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동맹 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나라가 힘이 있건 없건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약하다고 맨날 잘 사는 집에 계속 얻어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 결정을 결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경제적으로 한 집도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기들만큼 먹고 살아야 돼. 그런 것처럼 힘이 좀 약한 나라도 힘이 강한 나라도 무슨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군사적으로 6대 7대 국가가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게 무슨 조건 충족구 전환인가? 이게 뭔 말입니까? 무슨 조건이라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 또 미국의 안보 공약의 강화, 주한미군 철수를 이어질 것인가? 미국이 이 땅에 와 있는 목적은 미국의 이익과 또 자유진영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한테 힘을 합쳐서 그런 가치, 그런 미국의 이익을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지켜주겠다는데 미국이 싫어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를 더 지원해서 같이 하자 그러면 더 지원했지 지원을 철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또 네 번째, 핵무기 없는 한국군이 어떻게 핵 보유한 북한군과 상대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핵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미국이 가장 우선, 이건 미국이죠.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자기 나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히 최고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여기 서울에 1000만하고 LA에 10명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좀 중요시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작전권 없이 그 유사시 전시 작전권 없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결정을 우리가 해야만 우리의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군에 대한 레버리지 상실로 미군부가 반발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우리가 12번 이걸 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저도 이 문제에 가장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한국군을 레버리지로 잃게 되는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수 일부 미국 장군들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미국이 혹은 미군이 한국군을 중국에 대한 중국에 대한 어떤 레버리지로 사용한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레버리지 군대입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더 우리 결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작권을 가져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작권을 갖게 되면 그 레버리지 값은 지금의 100만 원이 레버리지 값이라면은 우리가 전작권을 가지면 그 레버리지는 100억이 될 겁니다. 그걸 왜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총 결산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힐 수만 있다면 이런 그 우물한 개구리식의 그런 쟁점에 매달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쟁점도 아닌 쟁점을 가지고 소위 이제 프레임인데 그런 프레임을 맞춰놓고 그 프레임 그것이 모든 문제가 담겨 있는 쟁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쟁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분히 그런 피동적인, 수동적인, 의존적인, 사대적인 그렇지는 않겠지만 식민적인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나라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도 괜찮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한국전쟁 당시에 그때 그 생각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그런 전략 전술에 침착 그렇게 매달려 천착되어 있어야 될까요? 이제 생각을 바꿔야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우리 이제 셋이 아직 완전하게 정리가 되진 않은 건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12번에 걸쳐서 선진국 시대, 선진 군대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해서 또 매달 격주 우리 3명의 박사가 모여서 유튜브 방송을 계속 진행할까 합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사회나 우리 군대나 결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많이 구속해지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철학적인 관점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정경용 박사님이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발표를 하고 그러고 나서 같이 한번 최종적으로 오늘 이제 전작권 전환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사실은 12번에 걸쳐서 할 얘기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으로 계속 남을 것이고 이제 총 토의를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